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로보스 바이오 시스템사의 디지털 형광 현미경인 셀레나 X의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추가로 Q&A 시간에는 제조사인 로보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학술팀과 CS팀이 공동 연사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관련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셀레나 X와 내장되어 있는 어널라이저를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몇 가지 분석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크로니텍은 로부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총판 대리점으로서 셀카운터, 형광현미경, 조직 투명화 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하이 컨텐츠 이미지 장비인 셀레나 X입니다. 셀레나 X는 여러 장비를 순서에 맞춰 켜고 꺼야 하는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에 비해 구성이 간단합니다. PC 한 대와 촬영이 진행되는 본체와 컨트롤러로 모든 구성이 끝이 납니다. 해당 장비의 경우 쿨링 타임이 필요하지 않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실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적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감 렌즈 없이 모니터를 이용하여 이미지 확인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인 셀레나 X 익스플로러를 통해 배율부터 형광 필터, 초점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젤에 따라 영역 지정, 지스택, 타임랩스 등이 가능한 풀리 오토메이티드 마이크로스코프입니다. 총 5개의 오브젝티브, 4개의 필터 큐브를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렌즈의 경우 기본적으로 하이 레졸루션 플로러센스를 나타낼 수 있는 브라이트 필드 플랫 렌즈가 장착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페이즈 컨트라스트 렌즈로 변경하여 장착할 수 있습니다. 배율은 1.25x에서 100x까지 호환 가능하지만 추천드리는 범위는 4x에서 40x입니다. 필터 큐브의 경우 다양한 파장대가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시 커스텀 제작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노크롬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형광이 아닌 HNE와 같은 염색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컬러 카메라를 추가하여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레졸루션 관련하여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 해당 사항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모노 카메라를 이용하여 형광 촬영을 진행한 이미지입니다. 셀레나 X로 촬영 후 스티칭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컬러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로 해당 이미지 또한 촬영 후 스티칭 기능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셀레나 X는 여러 영역을 설정하여 한 번에 촬영하는 멀티 스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의 웰에서 여러 영역을 촬영하거나 여러 웰을 촬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을 진행할 때 포커스 관련하여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포커스 탭의 멀티 스캔 AF 옵션을 통해 포커스를 매 필드마다 잡을 것인지 첫 필드로 지정할 것인지 등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오토포커스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기반으로 포커싱합니다. 옵션으로 추가 가능한 레이저 포커싱의 경우 촬영 시간이 짧아 샘플의 손상이 적고 포토블리칭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라이브 이미징에 적합합니다. 본체 좌측 벽면에 인큐베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라이브 이미징 또한 가능합니다. 셀레나 X는 토카이사의 챔버 형식의 인큐베이터를 지원합니다. 가스 믹서는 종류에 따라 CO2, O2 조절이 가능하며 내부 온도는 최대 50도까지 조절 가능합니다. 타임랩스의 경우 최대 500시간, 약 20일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해당 장비 데모 가능하니 편하게 크로니텍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의 사양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크로니텍 카카오 채널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나 X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마쳤고 본격적으로 셀레나 X 셀 어널라이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셀레나 X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며
좌측 상단의 프로젝트 탭을 통해 셀레나 X를 이용하여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오기 및 분석 가능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CX 프로젝트, CXPROJ로 작성된 확장자의 파일만 오픈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뷰 탭을 이용하셔서 분석하시고자 하는 채널, 웰, 필드, 그리고 베젤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영역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컨트롤 탭을 이용하여 간단한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며 스케일바나 타임랩스 등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Analysis 탭을 통해서는 결과를 불러오거나 뒤에 설명할 파이프라인 등을 생성하거나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탭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상단의 툴바를 이용하여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그래프 등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고자 하는 뷰를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미지가 중앙에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메시지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통해서는 시스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파이프라인 모듈 설정, 분석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시려면 파이프라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셀레나 X 셀 어널라이저 유저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직접 제작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조사인 로고스 바이오 시스템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프로덕트, 셀 이미징, 셀레나 X 페이지 내에 어플리케이션 항목들 중 원하는 실험을 클릭하신 뒤 파이프라인을 다운받으시거나 해당 홈페이지에서 리소스, 테크니컬 다큐먼트, 어플리케이션 노트, 그리고 셀레나 X 체크해 주시면 관련 실험 목록이 나타나며 해당 파이프라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분석이 되지 않으실 경우 측정하신 이미지 폴더 전체를 압축하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해당 실험에 맞는 파이프라인 제작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제작 및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셀레나 X를 통해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실험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실험들은 카운팅, 컴플런시, 인텐시티 등을 기반으로 파이프라인을 조합하여 분석이 진행되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실험들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실험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분석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셀 카운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나 X 어널라이저를 이용한 셀 카운팅은 반드시 염색된 이미지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내에서 프로젝트 파일을 오픈해 줍니다. 해당 이미지는 헬라셀을 다피 염색하여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처럼 흑백으로 보이는데 이는 중앙 상단에 슈도우 컬러 버튼을 누르면 형광 색상이 나타나며 필터별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설정이 필요한데 우측 중앙에 오픈 파이프라인을 클릭하여 셀 카운팅을 불러옵니다. 우측에 Identify Primary Object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채널로 카운팅을 진행할 때에는 워크플로우가 간단하기 때문에 우측 중앙에 Add 모듈을 통해서 Identify Primary Object을 추가하여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 분석을 진행할 때에는 촬영 시와 동일하게 필드를 정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Select All, Analyze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촬영한 모든 웰을 선택하고 우측 하단에 Analyze를 클릭하면 하나의 창이 나타나는데 해당 창에 저장할 이름을 적어주고 OK를 누르면 분석이 시작됩니다. 완료된 결과를 보면 선택한 각 웰별 뉴클레이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광을 이용하였을 때에도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33342 아크리딘 오렌지를 이용하여 카운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 내에서 셀 카운팅 파이프라인을 다운받아 진행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필터별로 카운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면 파이프라인에 조금 더 다양한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옵션의 경우 해당 페이지의 PDF를 참고하여 설정해 주시면 손쉽게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별로 컴플런시를 확인한 데이터로 파이프라인 적용 시 세포를 마킹하고 해당 영역의 면적을 계산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받아서 적용 가능합니다. 분석된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생성할 수 있는데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48시간 동안 4시간 간격으로 타임랩스 진행하여 웰당 총 13장의 이미지를 획득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앙 상단의 그래프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팝업이 등장하는데 리절트를 누르면 플러스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대별 컴플런시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X축을 타임으로 변경 후 적용해줍니다. 4개의 웰의 시간별 컴플런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세이브 버튼을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또한 타임랩스 촬영은 동영상 저장 가능합니다. 현재 화면에서 필드 뷰를 클릭하면 전체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중앙 상단에 동영상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 옵션이 나타나며 동영상 저장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동영상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해당 컴플런시 저장 옵션의 경우 필드나 웰을 설정하고 이미지 모드 및 노출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동영상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다음은 Identify Cell이라는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분석입니다. 해당 분석은 실험은 아니고 다양한 실험에 사용되는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Add 모듈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사용자가 구성하여 따로 저장 가능합니다. 저장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불러오면 Identify Primary Object, Secondary Object, Tertiary Object 세 가지 모듈이 나타납니다. 해당 모듈을 순서대로 추가하고 옵션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모듈 하단에 어드밴스드 옵션이 존재하는데 해당 분석을 진행하실 때에는 해당 영상을 참고하여 아래 옵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필드를 선택하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모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모듈의 대문자를 따서 말씀드리면 IPO의 경우 DAPI, 즉 핵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구분해냅니다. ISO의 경우는 핵을 제외한 GFP 파장을 인식하여 세포를 구분합니다. ITO의 경우는 전체 세포에서 핵 부분을 제외한 사이토플라즘 영역만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아래의 각 영역별로 카운트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하위 옵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거나 오류가 있다면 어드밴스드 옵션 수정이 필요합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의 경우 다소 복잡한 내용이 많아 해당 웨비나에서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 또는 카카오톡에 크로니텍 검색하셔서 해당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기반으로 한 분석들을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약물 스크리닝에서 빠질 수 없는 사이토톡시시티입니다. 헬라셀을 브라이트필드를 이용하여 CPT 농도에 따른 세포의 생존율을 컴플런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은 총 16시간 처리했으며 2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후 그래프를 그린 결과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고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광을 이용하여 도즈 디펜던트 CPT 사이토톡시시티를 확인하였습니다. CPT 처리 후 20시간 뒤 확인하였고 데드셀 구별을 위해 PI 염색을 진행하였으며 토탈셀 카운팅을 위하여 획스트 뉴클레이 염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획스트 염색을 통한 뉴클레이 염색은 CPT 농도가 높을수록 세포수 및 차지하는 표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 염색은 데드셀을 염색하는데 CPT 농도가 높을수록 사멸된 세포의 응집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시그널의 사이즈 및 인텐시티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한 내용을 프리즘을 이용하여 하단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PI로 데드셀을 염색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본적인 그래프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온 뒤 분석하고자 하는 웨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사이토톡시시티 분석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불러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6개의 모듈이 추가됩니다. 각 모듈의 상세 옵션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현재 보여드리는 옵션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분석 진행 시 영상 참고하셔서 옵션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당 분석 진행되지 않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모듈의 순서대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개별 세포를 식별하는 역할로 현재는 PI 염색된 세포를 식별합니다. 두 번째는 식별한 세포가 차지하는 표면적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는 세포의 크기와 모양을 정량화하는 모듈이며 네 번째는 신호 강도, 즉 인텐시티를 측정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모듈로 그레이스케일에서 슈도 컬러를 적용하고 세포의 윤곽을 시각화하는 모듈입니다. 분석 결과는 아래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웰별로도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중앙 상단의 그래프 버튼을 클릭 후 리절트를 눌러주면 플롯 설정이 가능합니다. 데드셀의 면적을 기반으로 하여 그래프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좌측에 세이브 버튼을 눌러 해당 그래프를 따로 저장해 줍니다. 플롯 설정의 경우 인텐시티, 컴플런시 등 옵션 선택을 통해 다양하게 생성 가능합니다. 그래프 생성 후 좌측의 세팅을 통해 그래프 옵션 또한 임의로 변경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분석은 트랜스펙션입니다. 보여드리는 예시는 플라스미드의 농도가 트랜스펙션 이피션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셀레나 X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해당 실험은 리포펙타민 2000을 사용하여 다양한 농도의 플라스미드를 GFP 발현시킨 후 헬라셀에 트랜스펙션 진행하였습니다. 트랜스펙션 24시간 후 픽세이션을 진행하였고 토탈셀 넘버를 비교하기 위해 획스제로 염색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랜스펙션 이피션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촬영한 웰 중에 왼쪽은 트랜스펙션을 진행한 웰이고 오른쪽은 컨트롤군입니다. 오른쪽의 웰들을 선택하고 네거티브 컨트롤 파이프라인을 불러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뉴클레이를 인식하고 셀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민 인텐시티 GFP를 분석합니다. 선택된 웰은 컨트롤군이기 때문에 GFP 발현이 거의 되지 않겠죠? 분석이 완료되면 중앙 상단의 그래프 오브젝트를 클릭하여 플러스 수정을 통해 네거티브 컨트롤의 맥스 값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웰을 선택해주고 Y축을 GFP 인텐시티 민 값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의 0.14가 네거티브 컨트롤 최대값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장하고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웰 전체를 선택한 다음 트랜스펙션 파이프라인을 불러옵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을 불러오면 6가지 모듈이 배치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피 필터를 옵션으로 설정하여 전체 핵을 구분하고 GFP 필터를 통해 세포를 구분합니다. 또한 다음 배치를 통해 GFP 인텐시티를 구분합니다. 네 번째에 위치한 필터 오브젝트 모듈이 중요한데 이는 위향성을 제거하고 트랜스펙션의 효율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미니멈 메저먼트 밸류를 앞서 분석했던 네거티브 컨트롤 맥스 값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완료되면 남은 모듈들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슈도 컬러를 적용하고 세포의 윤곽을 시각화합니다. 해당 파이프라인 배치시킨 후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분석이 세분화될수록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트랜스펙션을 분석한 결과를 보시면 발현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가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리즘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플라스미드 농도가 증가할수록 트랜스펙션의 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 분석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실험들의 경우 해당 페이지와 업로드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여 실험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이 어려우시다면 폴더 전체를 압축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